토지이야기 TV. 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 손정욱입니다. 여러분들, 남해 바다가 보이는 낭만의 섬. 이제 육로가 연결되어 섬이라 부르지는 못하겠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계시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이 영상을 보시며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사진만 봐도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저 토지 무려 577평, 평당 63,600원. 바다 조망의 예쁜 토지 모양의 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야기TV가 도와드립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땅 위치와 목적지,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00km,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교통망이 좋아 100km면 천천히 운행해도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해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목적지입니다. 신안군청, 목포시청, 영암군청이 있는 도시지역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안군청과의 거리는 30km, 목포시청과의 거리는 35km, 영암군청과의 거리는 40km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대략적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위치가 있는 저 토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저를 도와줄 카맵씨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봤듯이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눈에 보이다시피 잘 관리되어 있는 토지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와 도로와의 거리는 30m 정도, 바로 옆에 30m 정도고요. 직선과의 거리는 1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원래 바다가 바로 옆에 보이거나 앞에 있으면 경관이 아주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풍을 맞으면 집의 노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더욱 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집과 바다의 거리는 조금 있은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땅의 장점으로 말하자면 길 옆에 길게 붙어 있는 토지이고, 그리고 도로 높이보다 땅의 위치가 훨씬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토공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뒤에는 얕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귀촌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멀리 보이는 한 200m에서 300m 정도 되는데 또 대지가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은 쉽게 또 여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전으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자,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멋진 토지를 봤으니 공법상 문제는 없나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4,780원. 와우, 저렴하다. 그쵸? 그러면 농지에서 대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4,780원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의 30% 곱하기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 274만원 가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토통령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좀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꿀팁이 되고 부동산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20%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독주택 밖에 지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접도구역, 다른 법령의 등에 따른 지역지구의 접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지적도에 보면 무슨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접도구역은 무엇일까? 비도시 지역에서 차가 생생생 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집을 지어놨다 그러면 인명피해랑 재산상 피해가 엄청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 경계만큼 5m가량 띄우고 건축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접도구역 안에서는 내 땅이라도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을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도 접도구역을 뺀 나머지만큼만 건폐율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생활이나 별장생활을 한다면 재미가 없겠죠. 좀 다른 수익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펜션 생각해 보셨죠? 근데 보전관리지역은 뭐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펜션은 누구나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농어촌 민박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거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농어촌 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를 제외를 하고선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펜션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 관광 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도 숙박시설, 펜션 등을 운영하려고 해도 용도 지역별 보존관리, 생산관리 안 맞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보존관리 지역에서 민박 허가를 내어야겠죠. 그래야 수입도 조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 한번 그 요건만 맞추면 농어촌 민박 사업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하고 전입 6개월 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 연면적 그 전체 면적이죠. 바닥의 전체 면적 230제곱미터 이하야. 즉 69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농어촌 민박을 하려 그러면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를 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3층 이상 지을 시에는 왕관기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조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게 영상이 빨리 넘겨질 경우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니 그 점을 비교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적도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냥 나는 이 바다만 바라보고 별장, 전원생활만 주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등분을 친구 아니면 가족분들 이렇게 여러분 공동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분할을 하셔서 집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지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나는 펜션 사업, 민박 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2등분을 하셔가지고 분할 측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민박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민박 사업은 한 사람에 한 명이니까 부부끼리 나눠 하셔도 됩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도 합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업과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토지, 이런 땅 여러분들 갖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이 물건은 온비드 공매에서 나온 압류재산 매물입니다. 또 공매, 경매야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지 마세요.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가 실패의 두려움보다 하지 않은 후회가 더 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입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이 끝날 무렵에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 영상을 제공해 드렸으니 함께 시청을 해주세요. 입찰은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고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통령TV가 도와드리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나오니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리번호는 2019-1097-0001번의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3,665만 2,800원, 그러니 평당 단가가 63,600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전라남도 신안군 팔건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세부 용도 전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과 함께 보시면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면적은 1909제곱미터 577평이고요.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팔건면 원산리 소재 서건마을 남동척 인근에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전 기호 1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 현재 경작을 하시는 분은 누군지 여기에 공매명세서상에는 누군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으니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직접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인근 시세 분석인데요. 최근 2019년 7월에 62,034원, 평당 62,000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이 위치보다는 제가 봤을 때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토지보다 높은 위치다 보니까 이 위치가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2013년에 봤을 때도 평당 62,935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 이제 보존관리지역에서는 거래가 잘 없고, 앞에는 또 절대농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고 실제 농어민만이 지을 수 있는 농가용 주택밖에 짓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2020년 2월 24일 날 2,651만 원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2019 타경 5056번이고요. 소재지는 팔건면 원산리 1765번지인데요. 지목은 전이고, 똑같죠? 어딨죠? 전이 안 보이네요. 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572.9평이고요. 이 토지보다 현재 오늘 공매로 나온 토지보다 면적이 조금 작은데 감정가는 2,651만 6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보다 이 경매 토지가 좀 안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2차에서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 2차에서 전 1차 종가를 훨씬 넘겨서 3,529만 원에 무려 4명이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발견하신 분이라 그러면 최저가 2,700만 원만 적으셨더라도 8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하셨을 수 있었을 건데 말이죠. 자, 그러면 3,529만 원을 낙찰받아서 573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61,600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묵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공매 토지보다 현저히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공매 입찰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나는 살 자신이 있다, 건매로 구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절대 공매 입찰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
또 나는 유찰이 되어야지 낙찰을 받아보겠다, 입찰에 참여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자기 소신껏 맞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1차에 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냐 하면은 채권자나 채무자, 제가 유찰되어라, 낙찰받아라 하면 누군가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토지가 있고 또 이렇게 된다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내가 입찰하실 때는 꼭 주변 시세, 실거래가 등을 사전에 조사하셔서 입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덜 정리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주요 등기 사항을 보게 되면 김땡땡님이 소유하시고 연생은 주민등록상이 74년생이고 목포시에 거주를 하는 걸로 보아하니 실제 이 토지를 소유를 하시고 경작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또 3번에 보시면 압류 한 건이 있고 요거는 공매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캠코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 권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말소가 되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찰은 언제 있냐? 2020년 4월 20일 10시부터 2020년 4월 22일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날 개찰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조사를 꼭 잘 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토지이야기 TV의 토통령은 여기까지고요. 내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꼭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